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지난주 FOMC 회의 이후서부터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분위기입니다. 현 시점에서 성급하게 위기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3분기 이후서부터는 비상구라고 할까요? 나름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통적으로 시장 위기 그리고 불확성 속에서 강세를 보여왔던 한국전력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한국전력과 함께 남해화 그리고 KTNG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이제 그 한전 같은 경우는 지수하고 이제 그 반대로 가는 성향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수가 조정받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의 일종이라고 할까요? 경기 방어주 쪽으로 매기가 몰리면서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이어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에 차트가 이제 코스피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아래가 이제 같은 기간의 한국전력입니다. 2010년서부터 현재까지니까 10년 월봉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전력은 어떤 글로벌 위기라든가 시장 불확성에 상당히 강한 그런 면모를 보였습니다. 자, 지금 이제 2001년 정도 초까지 강세를 지수가 이제 지수 기준으로 먼저 보도록 하죠. A 구간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강세를 보이던데, 이유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2007년도 이제 서프라임,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급락에 따른 이제 그 반동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오히려 지수는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아래 한국전력 보면 A 구간에서 조정이 제법 깊었습니다. 그렇죠. 4만 원대에서 이제 2만 원까지도 붕괴가 되는 모습이고. 자, 그리고 이제 2011년도 초반에 2011년도 3월을 고점으로 해서 2016년도까지 주가가 장기 조정을 받는데, 지수 자체는 크게 조정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는 그런 파동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빼고서는 특히 이제 그 소재 산업재 경기 민감주들이죠. 철강, 조선화학, 기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 장기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이제 바로 오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면에 이제 그 밑에 한전 같은 경우는 2011년, 2012년 초서부터 대략적으로 이제 2만 원 미만에서 2만 원 미만에서 진 바닥을 확인하고 2만 원서부터 이제 2011년서부터 2016년 5월까지 강세를 보입니다. 2만 원서부터 6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했죠. 역시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고 경기 민감주를 비롯해서 조정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계속해서 매기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죠. 63,000 장중 최고점이 63,700원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 상장 이래 최고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016년도 이후서부터 또 이제 지수가 오르기 시작하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2017년도, 2018년도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죠. 그리고 주가는 이제 2017년도죠. 2017년도 이제 그 말에 이제 고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하는데, 지수는 이제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전력은 이제 6만 원 고점을 찍고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반동으로 이제 현재까지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년 기준으로 봤지만 기본적으로 지수가 오르고 경기 민감주, 경기가 좋아질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한국전력은 조정받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수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안전자산 차원으로 한국전력 쪽으로 이제 매기가 몰리면서 가치주들이 또 상당 부분 선발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잠시 후에 우리가 연봉을 보도록 하겠는데, 연봉상 보시게 되면 지금 6년째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가치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주 목적은 뭐냐면, 이제 오프닝에서도 역시 그 말씀드렸죠. 3분기 이후에 테이퍼링 혹은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어떤 불확성, 위기를 지금 미리 사전에 미리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우리가 대처를 하자,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논리는 이제 역시 그 30년 지금 한국전력 연봉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1989년도에 상장이 됐어요. 저도 이때 좀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일부 좀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공모주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여하튼간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30년 역사적 바닥 수준이요. 대략적으로 이제 2만 원 정도면 바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번에 이제 그 작년이 되겠죠. 작년 코로나 최저점이 이제 15,000원대 장중 최저점입니다. 장중 최저점. 연봉상, 월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30년 역사적 바닥은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엄청난 바닥이죠, 사실. 1980 이 차트를 보니까 연봉상 보니까
1992년도에 최저가가 왔었어요. 9,200원대까지 왔었는데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000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감각적으로 좀 말씀드린 겁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연봉을 보니까 6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또 30년 역사적 바닥을 이제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저희가 이제 오늘도 전에도 이제 그 회원분들께 죄송합니다. 한국전력 상승 논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현재가가 2만 5천 원 정도 기준이라 보죠. 2만 5천 원이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평당 2만 5천 원에 사서 기다리게 되면 그게 재수가 좋아갖고 빠르면은 뭐 한 5만 원 정도, 100% 정도 이제 본다고 할 때 재수가 좋으면 사실 그 6개월 만에 오른 경우도 있겠고 기본적으로 뭐 1년 혹은 2년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거의 대체적으로 아무리 못 기다려도 한 3년 정도 기다리죠. 그래서 수익률이 여러분 한 100% 정도 나면 굉장히 좋은 저는 뭐 투자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하는 그런 자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올 어떤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현금화 비중을 좀 높이겠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느니 오히려 한국전력이 이렇게 쌀 때 좀 사놓는 게 어떠냐. 제가 이제 많이 또 권유를 해드리거든요. 그 현금을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한국전력을 사놓자. 이후에 말씀드릴 어떤 그 KTNG 같은 경우 배당주죠. 배당을 뭐 많게는 한 5% 정도까지 하죠. 배당주도 좋고 남해역 같은 경우도 가치주의자 또 이제 경기 민감주고 또 뭡니까 이제 기후 위기, 기후 온난화에 따른 또 수혜주죠. 지금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또 국제 곡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는데 거기에 따른 좋은 또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빨라졌네요. 자, 이제 보시는 화면은 미래에셋증권 6월 22일자 보고서입니다. 지금 이제 보고서가 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는데 두 개 다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일 때 주가는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는 좀 자주 말씀드렸던 시세 형성 원리라는 게 뭐냐면 시세라는 것은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세력들이 이제 사는 거죠.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매집을 하고 또 이제 언제 파느냐.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 때죠. 사고 싶어 할 때 호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분산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을 하고 호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분산한다. 이게 이제 조셉 그랜빌 이론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가 바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악재가 지배하기 마련이에요. 주가도 계속해서 오르면 어떻습니까? 오르게 되면 또 호재가 지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판에 이제 대중들이 호재에 취해서 매수를 한 시점, 대중들이 동시에 어떤 그 매수 쪽을 선택한다면 그때가 이제 거의 대상 투입 가능성이 있고 어제 한국전력이 이제 전기료를 동결했어요.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6%대 급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기료 동결이라는 그 보이는 현상이죠. 누구나 다 안 좋게 생각해요. 악재라고 생각하는데 그 악재 공감하면서 팔았다면 그 어제 같은 경우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이 또 이탈 혹은 이제 소멸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소멸되는 이제 과정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이제 미출시 부분만 간략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동지에 대한 낮아진 신뢰성이죠. 주식은 그 정치인들은 이제 그 사실 여반장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주식은 이제 그 사실 악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좀 싫어해요. 당연히 이제 당연히 원유라든가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됐으면 그 전기료 인상했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뒤집어버린 거죠. 그런 건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 정책에 따른 이제 낮아진 신뢰성 이게 이제 이것을 이제 제목으로 달았는데요. 투자 의견도 하향입니다. 기존의 이제 목표 주가가 29,000원에서 27,000원 하향했고 작동되지 않는 연동제 같은 내용이 되겠죠. 전기요금을 이제 어제자로 이제 동결했죠. 이제 그 4분기 전기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4분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집권당 입장에서는 어떤 세력 입장에서는 또 전기료를 또 인상시키기가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자, 또 모멘텀이 별로 없죠. 사실 그 한국전력 모멘텀이 있는데 원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 하락 우려. 하여튼 다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2분기 이제 프리뷰를 보도록 할까요?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미반영과 원가 부담 상승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보고서만 보면 주식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노자 도덕경인가요? 우리 반자 도지동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결국 성공하려면 반대로 움직이려는데 무조건 반대라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대중들이
대중들의 집단 사고가 우리가 그 매도 쪽으로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 전기료 동결이라든가 악재가 났다면 떨어지는 칼날이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뭐 잠시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이미 상당 부분 만들어진, 갖춰진 혹은 준비된 상태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그 쏟아지는 물량을 좀 받아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 계속해서 적자했다가 작년에 이제 그 4조 원 흑자 전환이 됐어요. 4조 원인데 굉장한 규모였죠. 근데 사실 그 작년 같은 경우 성장주 중심의 흐름이다 보니까 사실 2만 원 부분에서 3만 원 올라가는 게 고작이에요. 우리가 그 작년에도 그 한정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원대 초반에서 사면 3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갈 거라고 해서 한번 추천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3만 원 찍고 주가가 또 빠지는 것 같아요. 올해 예상은 지금 1조 한 5천억 정도, 내년에 이제 2022년도에 이제 2조 원, 2023년도에 또 2조 2천억 정도. 만약에 이제 그 정권이 좀 많이 교체가 된다면 이제 일단 원자력 사업이라든가 이게 또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은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독점형 기업이죠. 독점형인데 정책적인 독점형 기업이에요. 정책 함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 보수냐 진보냐 보수에 따라서 또 주가도 많이 희비가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떠나서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가격대는 PBR이 0.2배입니다. 지금 가격대는 절대적 저평가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세이프 헤이븐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한 이제 투자처. 지금 위기에 대비해서 이미 그 충분히 바닥을 다졌던 뭐 그런 상태에서 저점에서 살 수 있는 한국전력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상승 논리가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장을 이제 되돌아보게 되면 작년 이제 코로나 최저점서부터죠. 이제 3월 뭐 19일이 최저점을 확인했는데, 그 이후서부터 제일 많이 오른 게 사실 성장주죠. 성장주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하여튼 그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장주가 아주 크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하는 파동이라면 첫 번째는 경기 회복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막연한 상상력으로 올라가는 거죠. 상상력이 지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주가 이제 시장 주도적 역할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도 같이 올라갔어요. 전 종목이 다 올라갔는데 경기 민감주도 오르긴 올랐지만 상승의 각도는 좀 작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정확히 2월 1일서부터 여러분들 보세요. 물론 이제 그 HMM, 이런 몇몇 종목군들은 지금 코로나 최저점에서도 1000% 이상 주가가 올라갔는데, 전반적으로 대표 종목이 되겠죠. 뭐 포스코라든가 하고 이제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은 2월 1일서부터 본격적으로 랠리가 전개가 되거든요. 당시에 이제 그동안 올랐던 것들은 또 조정을 받았죠, 사실. 자, 그래서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경기 민감들이 상당 부분 제자리를 찾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반기 리스크,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하반기서부터는 가치주 쪽으로 이제 시장의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가치주 시대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쌀 때 우리가 좀 매수를 해놓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어제자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전기료가 이제 동결했는데, 전기료 동결 악재는 매도 세력의 어떤 그 소멸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악재를 통해서, 주식은 호재가 아니라 악재를 통해서 수급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자, 하여튼 그 25,000원 혹은 25,000원 미만 정도라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고,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도 가격대가 이제 우리가 하방 경기죠. 지지선대가 이제 많이 몰려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뭐 안정성이 있다. 일단 주가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2만 한 5천원대 중반 이후를 뭐 26,000원까지 회복해주면 또 상당히 좋겠죠. 26,000원을 25,500원에서 26,000원을 얼마큼 빠른 속도로 회복해주느냐, 그것도 중요한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KTNG가 되겠습니다. KTNG인데 코로나 저점 이후에 주가가 오른 게 없어요. 최저가가 장중 최저가 63,000원에서 89,000원까지 잠깐 이제만 한 6월 초까지 오른 상태에서 계속해서 뭐 큰 맥락으로 봐서는 박스권일 것 같아요. 사실 그 KTNG도 앞서 이제 배당주라고 했죠. 배당은 거의 막 5%까지 구나는데, KTNG도 코로나 피해주예요. 면세점 매출이 굉장히 많죠. 뭐 홍삼도 그렇고 담배도 면세점 매출이 굉장히 많은데,
예, 지금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이 대부분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뭐 항공주들도 많이 올라가고 여행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소비재 관련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KTG는 못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인식을 못하는 거죠. 코로나 피해주였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된다면 이런 것들도 뭐 충분히 이제 뭐 랠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가는 뭐 거의 바닥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남해화학. 사실 그 차트 완성도로 따지자면 이제 남해화학이 가장 뛰어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추천하고 만 원에서 9,900원 만 원 사이에서 제가 추천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뭐 한 10% 정도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남해화학은 이제 비료 관련주죠. 자, 그리고 이제 이상기후 관련 수혜주입니다. 이상기후도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남해학은 남북 경협 수혜주인데, 지금 이제 그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또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뭐 하여튼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를 떠나든지 당신 최고의 치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임기 내에 다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반도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남해화학도 소개를 한 것 같아요. 남해화, 그 다음에 경농, 그리고 한 종목이 뭐죠? 아시아 종묘죠.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장 이제 먼저 움직일 만한 것. 인도주의 차원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고 보고, 그 중에서 이제 남해화학은 비료, 그 다음에 이제 경농은 이제 그 농약이 되겠죠. 농약.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종묘는 말 그대로 종묘가 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굉장히 심하다고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현실로 봐서 1,500원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그 마이너스권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사야 되지 않을까. 오른 게 없어요, 사실. 바닥권이죠. 거기다 같이 주고. 자, 하여튼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같이 주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뭐 물릴 가능성은 시간이 이제 답이 되겠죠. 시간만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게 시간의 흐름만 내 편으로 만들 줄 안다면 절대로 지지 않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요즘에 출근을 굉장히 일찍 하고요. 퇴근도 좀 일찍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제가 운동하고 어쩌고 불멸의 이순신이란 옛날에 했던 드라마가 그걸 이제 반복해서 보는데, 제가 이제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칼의 노래라고 김훈 작가께서 쓴 책이죠. 제가 칼의 노래를 한 5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23전 23승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일휘소탕 혈염 산하 혈염 물들 염자를 쓴 것 같아요. 그 건명이죠. 건명도 굉장히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순희 장군이 위대한 것은 지는 게임은 애초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둘이 투자하는데도 뭐 상당히 영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입금하시고, 저희 그 회사 계좌고요.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이제 본인 조남을 보내시면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최적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